안녕하세요. 레이라나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말하기 너무나 조심스럽고 꺼내기 어려웠던 약 10년 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꿈을 꿨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꿉니다. 선수생활 때를요. 꿈속에선 어김없이 그 당시 상황으로 장소가 옮겨지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눈이 떠집니다. 그것도 마치 깬 것처럼 뚜렷하게요. 그래서 꿈에서 깰 때마다 제 자신에게 놀랍니다. 저는 잊은 채 살았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랑 관련된 관계나 상황조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음하는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상처가 있었고 이제는 알아차리고 내 자신을 보듬어야겠다고요. 이 내용은 제가 겪었던 일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부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꿈 얘기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직접 카메라를 켜고 말하려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특정되어서 말하려고 하는 건 학교폭력, 특히 선수생활 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65일 24시간 반복된 일상이었고 그 당시엔 비록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가해자들이 그것을 했는가 아닌가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선수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말씀은 전합니다. 꿈속의 내용은 숙소 안에서 저는 폰을 하며 장 앞에 무릎을 모으고 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저는 물리적인 충격과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해자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언니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운동을 그만둔 후로 본 적도 없을 만큼 얼굴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언니가 배구화를 신고 제 머리를 발로 찬 거였습니다. 아직도 그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꿈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평상시 꿈을 꿈이라고 자주 알아차릴 만큼 그러려니 하고 상황을 넘깁니다. 하도 자주 꿔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록 꿈이었지만 섬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박차고 일어나서 똑같이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아마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무의식 속의 인물이 깊은 곳에서 나와서 자아 맞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해서 말로 그대로 비유를 못하겠지만 그 옆에는 그 학년 때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 등장했고 저를 보자마자 미쳤냐면서 그 언니 편을 들었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항했을 때 그들이 목격했고 그 언니는 일방적으로 제가 했다는 식으로 울기 시작했죠. 결국 저를 둘러싸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그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꿈에서의 코치는 일단 제 말을 들어보자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대회 며칠 전이었고 저 사람이 대회장에서 같은 코트에 설 거라면 전 게임 안 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말해도 상황이 바뀌는 게 없다면 그냥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팀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배구 경력도 있는데 이따위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을 쏟아내고 말을 멈췄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했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이런 꿈을 대체 내가 왜 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앞서 말한 이야기는 꿈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이지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말까지 하면 너무나 방대해서 거기까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제가 느꼈던 감정과 상황 그대로였고 만약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더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증인도 없고 카메라를 찍었어야 했을까? 그러기엔 폰을 반납했고 공동 숙소였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말을 했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구두로만 있고 신빙성이 떨어졌을 거고요. 후배한테 부탁할 걸 싶었지만 과연 용기 내어 도와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있는 한 반복되어 오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겪은 부당한 상황적 대우는 후임들에게는 절대 되갚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온전히 본인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나마 버텼던 이유는 운동과 선수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몸이 아프든 절대 남 탓하지 않았죠.
다만 그러다 정말 정신병 걸리겠다 싶었던 건 같이 운동했던 선수들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 걱정할까봐 상황적으로 멀리 볼 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인간이 아니겠다 싶어서 무시했지만 지나고 보면 진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로지 나이며 당신 겁니다. 또한 어른들은 모르는 청소년들끼리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름 머리를 쓰며 어른들이 모르게끔 감추죠. 저 또한 괜찮은 척 어른들에게 보이며 버텼습니다. 산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법은 찾으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서로 바빠서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죠. 최근에 이 꿈을 꾼 것과 동시에 즐겨보던 금촉상담소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사람마다 방어기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어기제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질병과 맞서 싸우는 면역체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양면성이 있다 보니 불안과 스트레스가 강하면 오히려 제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받아보니 1순위가 승화, 2순위는 억압, 3순위는 부정이었습니다. 보통 성숙한 방어기제부터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받아보니 제 자신을 더욱 이해하겠더라고요. 보통 선수 생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승화라는 부분은 내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에 활동을 함으로써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억압과 부정이 저는 있었는데 그 속을 조금 파보니 억압은 제 감정을 무의식으로 버리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가 차지만 밖에다 버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 계속 쌓아두는 거죠. 증상의 특징으로는 어떠한 감정도 슬픔도 눈물도 없다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딱 그랬어요. 당시 슬픈 영화를 봐도 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눈물샘이 고장나나 싶을 정도로요. 아마 그 당시 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건 나뿐이다와 동시에 슬픈 감정은 저에게 사치라는 느낌으로 단순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에 쌓여 있었던 건데 말이죠. 그 다음은 부정. 상황적으로 왜곡한다는 겁니다. 힘든 역경이 와도 먼 미래를 보며 버티는 건데 그 때문에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느낌도 없고 표현도 없이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고 도피를 하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 뭐라 하든 상황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미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어요. 결국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뉴스를 보며 선수 관련된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뭐든 그렇겠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들 하죠. 가끔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흡사 연예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조금 씁쓸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즉 마음 다치는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가해자가 정말 잘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가만히 지켜봤을까? 솔직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잘 지고 있을 그 사람들 서로 각자 자기 인생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갑시다.